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돈이 좋아요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모티브, 저자는 디노 더 노마드 이지영님입니다. 이 책은 월급 170만 원을 받던 공무원이 3년 만에 인생을 완전히 바꾼 노하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월급 170만 원을 받던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대로 평생 살아도 될까라는 불안이 매일같이 맴돌았다고 고백합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부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순간 인생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상품 하나를 올리던 첫 주문할 일. 그 짜릿한 경험이 단순한 부업을 넘어 크게 성장하는 브랜드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자 디노 더 노마드 이지영님은 공무원의 안정된 길을 뒤로하고 새로운 선택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성공한 셀러를 넘어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도전의 길을 걷는 선생이자 좋아하는 일을 제품으로 만들며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불확실하지만 설레는 선택을 사랑하게 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공무원에서 브랜드 대표로, 불안에서 자유로, 지금의 삶이 답답한 사람에게 누구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좋아요라는 제목을 보고 가볍게 느낄 수도 있지만 책 속에서 저는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삶을 주도적으로 바꾸고 싶은 보통의 여성의 치열함과 용기를 보았습니다. 읽다 보면 돈이 핵심 같지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태도, 선택의 용기, 그리고 책임감이 이 책의 중심에 흐릅니다. 평범한 사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 책은 그 문장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썼다는 점에서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또한 저는 저자가 성공한 셀러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제품으로 만들며 세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한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자기 기준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걸. 이 책은 아주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첫걸음을 떼지 못한 분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축소시켜 온 분들에게 이 책은 현실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평범한 공무원에서 3년 만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에르메스 같은 걸 들어봤어야 알지.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돈에 대해 솔직해진 순간부터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건대 나는 돈이 좋다. 아니 정말 좋다. 돈 때문에 울던 날들, 돈이 없어 정신 승리하던 과거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책은 지독히도 억척스럽게 살아온 평범한 30대 여자의 솔직한 기록이다. 돈 때문에 우는 삶이 아닌 돈 덕분에 웃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돈이 좋아요. 챕터 1. 공무원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엄마, 딸 공무원 됐어. 2017년 봄 국가직 관세청 구급 최종 합격 발표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두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수험 번호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했다.
맞다. 내 번호다. 진짜 붙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 아빠가 강력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직업, 공무원. 공무원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월급, 노후 보장,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철밥통. 평생 고용 걱정 없이 정시 퇴근하며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삶. 첫 출근날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다렸다.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넥타이를 다짐했다. 이제 나도 공무원이다. 대한민국 관세청 소속이다. 첫 발령지였던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출근길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17 코드시죠? 환영합니다.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여행객들은 들어올 수 없는 입국장 뒤에서 일하는 세관이기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뿌듯했다. 내 이름이 적힌 명패, 멋있는 제복, 모든 게 새로웠고 설레었다. 점심시간, 선배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공무원 합격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고생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고생 좀 할 거예요. 이상했다. 나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있다고, 이제 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선배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눌 때에도 이런 얘기만 들었다. 급여 날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이번 달도 빠듯하다. 그러게, 애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10년째인데 아직도 전세야.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꿈도 못 꿔요. 밥을 먹으며 듣는 선배들의 대화 중 이런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첫 월급날,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났다. 국고 입금 182만 6,400원. 200만 원은 넘을 줄 알았는데. 떨리는 손으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다. 기본금 182만 6,400원. 여기서 각종 공제가 시작됐다. 국민연금 마이너스 82,180원. 건강보험 마이너스 58,440원. 고용보험 마이너스 11,870원. 공무원연금 마이너스 127,850원. 소득세 마이너스 46,230원. 지방소득세 마이너스 4,620원. 실수령액 149만 5,210원. 아니, 잠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무리 수습기간 중이라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맞다. 149만 원. 선배님, 이거 맞나요? 실수령이 150만 원도 안 되는데. 옆자리 김 주무관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현실이야. 나도 5년 차인데 실수령액이 200만 원 겨우 넘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 지출계획. 월세 50만 원. 관리비 공과금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3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생필품 10만 원. 부모님 용돈 10만 원. 총 지출 135만 원. 남는 돈 겨우 14만 원?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집에서 해먹고 흔한 취미생활조차 하나 없는데 커피 한 잔 사먹는 것도 사치가 되는 삶이라니. 통계로 본 잔인한 현실. 현실이 내 코앞으로 다가오니 궁금해서 찾아봤다. 2017년 공무원 봉급표, 서울 부동산 통계, 물가 상승률. 2017년 구급 공무원 봉급 현황. 각종 수당이나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 것은 제외했다.
1년차 149만 5천원 실수령. 5년차 205만원 실수령. 10년차 280만원 실수령. 20년차 400만원 실수령. 2017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강남구 16.8억원, 서초구 14.2억원, 송파구 10.3억원, 전체 평균 7.2억원. 간단한 산수였다. 7.2억원 나누기 150만원, 480개월, 40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년을 모아야 했다. 그것도 집값이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서울 아파트는 매년 10%씩 올랐고 10년 후면 15억원, 20년 후면 30억원이 될 수도 있었다. 반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매년 2에서 3%였고 이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격차.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었다. 워라밸의 진실. 그래도 워라밸은 좋잖아.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다. 관세청, 직렬 같은 경우는 특성상 교대 근무가 많다. 대부분 근무지가 공항이나 항구이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니 어쩔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오히려 좋았다. 추가 근무 수당이 붙어서 교대 근무 부서에서는 급여가 꽤나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샘 근무를 몇 년간 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지는 거 어쩔 수 없었다. 밤낮이 바뀌니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급여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악물고 버텼다. 일근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일할 때 워라밸 질문을 했다며 맞다. 6시 정각이면 퇴근할 수 있었다. 야근도 거의 없었다. 주말은 온전히 4시간이었다. 하지만 퇴근 후 뭘 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 오늘 치맥 어때? 라고 물으며 머릿속에 계산기부터 돌아갔다. 치킨 2만원, 맥주 1만원, 교통비 5천원, 총 3만 5천원. 한 달에 4번이면 14만원이라는 큰돈이었다. 미안, 나 야근이 있어서. 몇 번 거절하니 연락도 뜸해졌다. 영화? 한 번에 15,000원. 카페? 커피 한 잔 5,000원. 헬스장? 월 7만원. 모든 게 사치였다.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거 넷플릭스 보기, 유튜브 보기, 잠자기밖에 없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만 있는 삶이었다. 어느 날 대학 동창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 요즘 뭐해? 응, 공무원 됐어. 우와, 대박 부럽다. 나는 야근에 치여 죽겠는데. 나에게 부럽다고 한 그 친구는 대기업을 다녔다. 월급은 나의 2배가 넘었다. 명절마다 적어도 1천만원씩 보너스도 나온다고 했다. 야, 그래도 넌 편하잖아. 난 주말에도 일해. 그래, 나는 편했다. 편했지만 가난했다. 선배들의 씁쓸한 조언. 10년 차인데 실수령 280만원이 안 돼. 20년 했는데도 애들 학원비 내며 빠듯해.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없어. 경기도 전세가 전부야. 구내 식당에서, 흡연실에서,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더 충격적인 건 50대 과장님의 한마디였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 아파트 값이 월급의 3년, 4년치였거든. 지금은 30에서 40년치야. 너희 세대는 정말 불쌍해.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몇 개월, 몇 년간 죽어라 공부해서 얻은 결과인가? 평생 전세로 살다가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가는 삶. 성장의 한계,
보이는 천장. 한국 공무원 사회는 철저한 연공 서열이다. 일반적인 승진 경로는 아래와 같다. 매 직렬마다 다르다. 내가 있던 직렬은 적체가 심한 편이었다. 9급 시작. 3, 4년 후 8급. 8급. 7, 8년 후 7급. 7급. 7, 8년 후 6급. 6급. 5급은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6급에서 퇴직을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나보다 정확히 20년 선배였던 내 바로 옆자리 박 계장님. 그의 모습이 20년 후 내 모습이라고 상상해봤다. 20년간 비슷한 일을 하면서 여전히 하루 종일 민원인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과장님께 결제 올릴 서류를 뒤적이는 나. 점심 먹고 2시엔 따분함에 지쳐 졸다가 5시 50분부터 퇴근 준비. 문득 물어보고 싶어졌다. 박 계장님, 일이 재미있으신가요? 재미?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슬펐다. 나는 평생 직장에서 재미는 못 느끼겠구나. 20년을 일해야 한다는 게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SNS가 보여주는 잔인한 비교. 퇴근 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켜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봤다. 대기업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가 이런 사진을 올렸다. 이번 보너스로 부모님 유럽여행 보내드렸다. 평생 고생한 엄마 아빠에게 효도 완료. 스타트업 다니는 후배는 이런 포스팅을 했다. 스톡옵션 행사에서 강남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서울 입성.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하다 포기하고 사업 시작한 친구는 이런 피드를 올렸다. 첫 매출 1억 돌파. 직원도 3명 뽑았어요. 그걸 보는 나는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이번 달도 카드값 나가면 얼마 남지도 않겠구나.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을까?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올리는 거라고 하던데 그거라도 올릴 수 있어서 부러웠다. 나는 업로드 할 것조차 없었다.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우리 딸이 공무원이래요. 어머니는 동네방네 아는 분들을 붙잡고 자랑하셨다. 평생 직장인이 이제 딸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매달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생일에도 겨우 선물을 챙겨드렸다. 더 드리고 싶어도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없었다. 명절에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물었다. 공무원 되니 좋지?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네. 언제 집 살 거야? 공무원이면 대출도 잘 나온다며. 대답할 수 없었다. 집은커녕 전세자금도 못 모으고 있어요. 결혼? 데이트 비용도 부담스러운데요. 하지만 그토록 기뻐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깨달음의 순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깨달았다. 공무원은 안전한 감옥이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용기가 없는 곳. 불만족스러워도 버릴 수 없는 곳. 꿈은 없지만 안정적인 곳. 도전은 없지만 편안한 곳.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줄도 모르고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같았다. 다른 친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를 잡고 있었다. 반면 나는 실패할 일도 없지만 성공할 기회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여수로의 자청, 그리고 각성. 얼마 뒤 나는 여수로 자천됐다. 자천 이유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스포일러, 유튜브 부업 때문. 작은 관사, 낯선 도시, 홀로 남겨진 시간.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 여수의 조용한 밤, 바다를 보며 매일 일기를 썼다. 공무원이 답이 아니었다. 안정적인 직장이 답이 아니었다. 그럼 진짜 답은 뭘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월급 200만 원으로는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내 유튜브에는 종종 이런 댓글이 달린다.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것도 모르고 했나? 멍청하긴.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전에는 어떻게든 밝은 면만 보고 싶었다. 공무원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환상. 그 환상이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 진짜 안정은 직장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주는 것임을. 진짜 여유는 연금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주는 것임을. 진짜 자유는 정시 퇴근이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 주는 것임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공무원으로 죽을 수는 없다. 나는 반드시 탈출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3년 후 연매출 100억 원의 현실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징계, 좌청, 동료들의 손가락질, 부모님의 반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하겠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의 삶이 정체된 것 같아 답답하다면 이 책이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무기력한 하루에 작은 불씨를 피워주는 따뜻한 힘을 전해줍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